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번 주부터 착수해 10월경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업 정지 전적이 있는 업체와 조사 대상 아파트의 안전 점검 등을 맡은 적이 있는 업체는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규제가 올해 1월 완화된 이후 전국에서 재건축 아파트 11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21개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반등 현상이 보이는 가운데 시장 향방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신고가가 줄줄이 나오지만 지방 아파트는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고 조금은 두렵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데요. 제 주변의 지인들만 살펴보더라도 부동산 투자는 공부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내 돈을 잃을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인 만큼 좀 앞으로 내가 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혹은 실패하면 어떨지라는 두려움이 더 큰 걸 텐데요. 그런 두려움 갖지 않고 안전하게 부동산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자 되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이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이 너무나 덥죠. 이렇게 더운 날씨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 뜨겁지 않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입추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무척 덥습니다. 무색합니다, 입추가. 여러분 이렇게 날이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TV 시청하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 한번 풀어보시고 또 날이 더우면 굉장히 활동하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하게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좀 검색을 하고 소품이라 그러죠. 소품도 좀 팔아보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이제 그냥 뭐 바닥은 왔구나. 그래서 앞으로 좀 오를 그런 상황이 왔구나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주택 가격에 대한 매매 가격 상승세를 보더라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투자가 힘들다 하시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관심은 끊놓지 말으셔야 합니다. 왜냐? 방금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두렵다,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씩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야지 우리가 향후에 진짜 투자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국민들 중에 한 몇 프로가 될까요? 몇 프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방송을 지켜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감각도 키워보시고 또한 이제 태풍이 또 북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피해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태풍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단속을 하시고요. 또 다시 부동산에 관한 방송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아니면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다 이러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제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상담을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임장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오겠죠.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좀 무더위를 피해서 집에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어디를 임장 가면 좋을지 그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양승무 소장이 친절하게 도움드릴 거고요. 오늘은 1시간 가득 여러분과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저희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돼서 네, 살 집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금액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은 한 5억 정도 있고요. 네, 직장이 성남이고, 네. 그리고 며느리 될 직장은 가산 디지털이라서 위치가 좀 어중간해가지고 제가 네. 어디 좀 음, 좋은 곳 투자 거주도 하면서 투자도 될 만한 집을 구해 보려고요. 네, 문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자녀분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결혼 또 내 집 마련을 함께 좀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서 네. 직장이 거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더 네네네네. 고민이 깊어지신 것 같아요. 네네. 성남과 가산 디지털 단지를 두고 여유자금 네. 5억으로 그래도 투자 가치 네. 있는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네네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지금 뭐 감사합니다. 아드님 결혼한다 그러시니까 제가 기분이 네.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집도 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네네네네. 뭐 아드님이나 아니면 며느님 되실 분이 뭐 직접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고민이 돼요, 일단은. 아,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나 뭐 며느님 분께서 직접 전화를 안 주시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 둘 다 출근을 해가지고 일단 제가 들어보고 이거 나중에 저녁 때 네, 다시 보기 이거로 보여줄까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직장이네요. 직장. 네, 직장이 너무 음.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게 아드님은 때문에 성남이시고 우리 네. 며느님은 가산 디지털 단지고 굉장히 네. 거리가 멉니다. 네네네. 잠깐 이렇게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 보시면 이제 며느님은 가산이고 네. 며느님 가산. 아드님은 여기 성남 쪽에 성남 뭐 네. 분당이에요? 아니면 성남 판교예요? 분당요. 분당이요. 네. 아드님. 자, 그러면 참 이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죠, 그죠? 예, 네,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멀고, 네. 우리가 뭐 자차를 이용하기에도 멀고,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럴 때는 방법이 네. 한 군데로 몰아주는 겁니다. 아, 군데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긴 예, 해요. 몰아줘야죠. 뭐 어중간하게 뭐 중간에 찻잔이 네네네. 가격도 그렇고, 네. 또 어중간하게 둘 다 힘들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예, 그것보다는 차라리 한 군데 몰아줘가지고 네. 한 분은 좀 편하게, 한 분은 조금 네. 힘들더라도 직장을 왔다 갔다 네.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로 아드님 쪽에 아드님 직장에 네. 근처 이쪽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죠? 네. 두 번째로는 며느님, 우리 네. 며느님 직장 근처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네. 뭐가 더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가정이 편하려면 며느리 집 쪽이 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며느리가 좀 네, 그래도. 맞습니다. 저도 한 표. 네네. 예. 저도 뭐 어차피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저도 생활을 해봤지만 우리 그 아내 되는 분이 직장이 네. 멀면요, 네. 힘들어요. 남편도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둘 다 힘들어. 네네. 근데 우리 아내분이 편하잖아요. 직장 다니기가 네. 편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편해요. 내 몸은 조금 네. 힘들어도 남편 네. 몸은 조금 힘들어도 가정이 편해. 가정이 편해야지 직장 가서도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상사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가 있고. 네네.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며느님 쪽으로 몰아주자. 네. 이쪽으로 몰아주자. 그리고 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뭐 부동산 시장 우리 어머니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서울과 분당, 물론 분당도 네. 가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비싸요. 뭐 서울 네, 거의 네. 뭐 버금가는데요. 네. 과연 만약에 부동산 상승기가 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를 곳은 어디다?
아, 서울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서울이고 네네. 가장 가격을 탄탄하게 지켜줄 곳도 어디다? 서울이죠. 서울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서울이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죠? 네네. 우리 뭐 추세를 살펴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시 약간씩 좀 돌아서고 있죠. 네. 아파트 값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보면 강남을 필두로 해서 강남 3구, 용산, 뭐 마포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제 좀 조금씩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네. 실거주자들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막 그렇게 급하게 상승하거나 뭐 불같이 붙는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조금씩 상황이 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특례보금자리 대출이라 해가지고 대출을 실수요자들에게만 풀었지만 만약에 네. 이제 좀 상황이 나아져서 뭐 금리도 내려가고 이래서 이제 대출이 조금 더 완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서울이 좀 시작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서울이 올라줘야지 근처에 있는 분당이나 광명이나 뭐 하남이나 이런 쪽은 다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네네. 예, 그런 거를 보더라도 우리 며느님 쪽에 우리 소위 말하면 몰빵이라 그러죠. 예, 몰빵을 네네네.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좁혀지면 이제 훨씬 더 찾기가 수월하겠죠. 네네네. 현금을 한 5억 정도 들고 계신다 그랬고 네. 5억만으로는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네네. 예, 아파트를 살 수는 없고 대출을 껴야 되겠죠. 네네네. 실제 거주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투자 목적보다는 일단 실거주도 하면서 가격도 네네. 오르는 그런 아파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예,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웬만하면 쓰러져 네. 가는 아파트더라도 무조건 아파트를 하시라. 아파트를 네. 하시고 다음에 뭐 우리 자녀분께서 이제 돈을 좀 모으신다. 조금씩 모으신다 그러면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네. 또 다른 또 제2의 투자를 또 찾아볼 수도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네. 우리 아드님 며느님께서 살기 좋고 그리고 또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를 찾는 게 네. 제일 우선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네. 자,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가까운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네. 구로 쪽이 가산이 구로 쪽이 있잖아요. 네. 구로 쪽이 뭐 가격이 그렇게 월등하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7호선을 타고 움직이면 가장 좋겠죠. 아, 네. 예, 7호선 타면 바로 가산에 가잖아요, 그죠? 가산에 가고 또 가산 바로 옆에는 또 광명이 있습니다. 광명도 네. 지금 뉴타운식으로 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광명도 물론 좋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경기도입니다,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 그러면 네. 무조건 행정구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서울 네. 사람이냐 아니면 광명 사람이냐 성남 사람이냐 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일단 무조건 서울에 들어가자. 네. 살펴보니까 여기 신풍역 있잖아요. 아, 네. 네, 신풍역 위에 일대가 우리 여기 신길 뉴타운이죠. 네. 예, 신길 뉴타운. 신길 뉴타운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전에 여기 뭐 볼 것도 없잖아요. 너무 뭐 열악한 환경이라 가지고 그랬던 지역이 아파트가 이렇게 다 들어서게 되면서 여기가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거를 이제 눈으로도 묵도를 하셨을 거고요. 네. 그 아래쪽에 좀 보시면 여기에 네. 이제 제가 아파트를 한 군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대출은 한 3억 정도는 최소한 받으셔야 돼요. 네네네. 아드님께서 대출을 뭐 며느님하고 같이 해서 한 3억 네. 정도 받으시면 뭐 1년에 네. 이자 뭐 한 5% 하면 한 1,500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걸 뭐 N등분 뭐 12로 나누면 뭐 한 125만 원 정도 나올 텐데 네.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네. 그 정도의 부담 없이 우리가 뭐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 가격이 오르길 바란다 이런 거는 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네. 우리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신풍역 바로 아래에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여기 신길 우성 2차 아파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신길 우창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 우성 아파트, 우창 아파트가 있는데 네. 여기가 통합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아. 재건축. 여기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네. 예. 자, 제가 재건축 하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건축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네. 좀 상태가 좋지는 않겠죠. 아, 자. 뭐 안에 이사할 때 뭐 좀 고쳐가 들어간 그렇죠. 거죠? 고치면 되지. 네. 고치면 되죠. 그죠? 중요한 네. 거는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중요하죠. 네. 서울은 신축 아파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네. 재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는 네.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 새 아파트. 네. 새 아파트가 가격이 가장 높겠죠. 근데 네. 주변을 보면 여기 신길동 일대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위에 바로 뉴타운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우리 뉴타운과 버금가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네. 굉장히 높을 것이다.
네. 예, 그걸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밑에 아래쪽에 삼성 아파트도 있긴 한데 여기 신길 우성 아파트하고 우창 아파트 중에 신길 우성보다 우창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우창 아파트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바로 신풍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5분 거리잖아요. 네. 가산 디지털 단지로 가기 좋고 대신에 우리 아드님께서는 조금 고생을 하셔야 되겠죠. 아, 주택을 네. 하는데 그래도 가정이 편해야 됩니다. 네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 옛날에 그 제 직장 가까운데 일부러 정해가지고 막 와이프가 이렇게 출퇴근을 막 했었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보는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국 네. 또 와이프 쪽으로 옮기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냥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가까이 있는 여기 우창이나 신길 우성 2차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그것보다 조금 더 아파트 상태는 좀 더 좋아요. 한 군데 네.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신대방 우성 아파트라고 있어요. 신대방 우성. 네. 신대방 우성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네. 2차는 보지 마시고 1차만 보세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요 두 군데를 가서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아, 네네. 예,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죠. 네. 여기가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아, 네. 사업성이. 왜냐? 우리 신길 우창이 우창 아파트나 아니면 신길 우성 2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지 지분이 한 13평 정도 된다. 네. 평균적으로 13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8평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남는 땅이 많다는 거죠. 네네. 같은 용적률로 여러 개를 지었을 때 남는 네. 땅이 많다는 거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건 사업성이 좋다. 내가 들어가는 분담금이 적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신대방 우성 1차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네. 넓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서 네. 향후에 잘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보면 여기 신안산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신안산선. 아, 네. 요게 이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개통을 할 거예요. 아, 네.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의도로 갑니다. 자, 네. 여기 바로 아래쪽에 한 200m 정도 거리에 여기 지하철역이 들어와요. 역사가. 아, 그리고 바로 네. 앞에 병원 가깝고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다. 이 신대방 우성 아파트는 일단 한번 임장을 가보면요. 아, 네. 굉장히 조용하고 뒤에 또 네. 보람의 공원도 있고요. 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우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건축이 좀 많이 진행됐다. 신대방 네. 우성 1차보다는 더 빨리 진행이 된다. 이런 장점이 네. 있고요. 대신에 사업성은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가 더 네.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며느님께서 직접 아파트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셔가지고 두 군데 다 네. 임장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라. 대신에 이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아파트 있죠. 네. 이 두 개의 아파트는 제가 장담하는데 가격이 10년 뒤면 앞으로 많이 오른답니다. 다른데 아, 네.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 여기를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우리 새 신부에게 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며느리 되실 분의 직장과 조금 가까운 곳에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도 함께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049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유자금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갭 투자가 가능한 곳을 좀 찾고 있는데 마포 삼성아파트와 도원 삼성아파트 42평형을 다녀와 봤습니다. 두 군데 중 어디가 미래 가치가 조금 더 높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은 갭 투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좀 골라보셨네요. 마포와 이 도원 삼성아파트 어디가 좀 더 나을까요? 소장님? 네, 문자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포 삼성 아파트하고 여기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뭐 용산구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마포구 가까이 용산구 가까이 인접해 있는 마포구의 아파트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잘 보셨어요. 잘 보셨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덕역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마포에서 가장 핵심 지역, 가장 중심 지역은 이 공덕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공덕역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덕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어디를 선택하시더라도 괜찮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군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포 삼성 아파트하고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뭐 다른 데도 다 보셨겠지만 여기에 뭐 40평대를 말씀하셨는데 예, 가격은 뭐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알아보셨을 테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두 군데를 이제 보신다 그러면 뭐가 고민이실까요? 제가 정확하게 잘 뭐 판단은 힘듭니다만 일단은 선택을 하실 때요. 역하고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공덕역이 마포 삼성 아파트가 훨씬 더 가깝죠.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 가보셔도 물론 이제 연식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조금 더 최근에 지은 정교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살기에는 또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뭐 둘 다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더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여기를 보시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마포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고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90년대와 2000년 요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크게 만약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 다 뭐 비슷한 시기에 나갈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대지 지분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둘 다 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마포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평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4평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택도 없다. 그 한 10평 조금 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같은 지역에 입지를 위치를 하고 있고 둘 다 비슷한 컨디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땅 조금 차지하고 나머지 남는 땅으로 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성이 좋은 거겠죠. 그러면 내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서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마포 삼성 레미안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둘 다 정말 좋은 아파트입니다. 공덕역 인근에 있고 용산과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이 탄탄하게 받쳐줄 것이고 오를 때는 또 다른 아파트들보다 더 많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 한 채만을 취득을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면 삼성 아파트를 마포 삼성 아파트를 선택하기를 좀 권해드리겠고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1주택만 갖고 있다 그죠? 1주택자라고 하면 지금 시기에도 다 보셨지만 다른 아파트들 오를 때 내 아파트도 같이 오르는 거고요. 다른 아파트 내릴 때 내 아파트도 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남들하고 버는 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남들 벌 때 나도 벌고 남들 손해 볼 때 나도 손해 본다. 그러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기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 아파트는 한 채 갖고 있고 남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다른 제2의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버는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라면 꼭 40평대를 찾으실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40평대를 찾으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30평대를 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겠고요. 아니면 다른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신대방 구성 1차 아파트 그 정도 가격에 조금 더 마포보다는 조금 입지는 떨어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신길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인근의 아파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업성이 좋은 신대방 우성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저라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대방 우성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거는 제 옵션입니다. 조금 더 돈을 벌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공덕 인근의 마포 쪽에다가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지만 향후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물건을 하나 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다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시면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재개발은 더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셔서 공덕역 인근의 아파트 가격들이 전부 다 비쌉니다. 비싼데 상대적으로 빌라는 싸요. 빌라는 싸고 빌라가 싼 지역이긴 하지만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 그렇다면 그거는 무슨 말이냐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자고 하니까 원효로 일가나 효창동이나 여기는 다 이미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이미 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이미 많이 왔는 단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공덕동입니다. 신공덕동인데 신공덕 삼성 레미안 1, 2, 3차 아파트가 있어요. 그 뒤쪽에 보면 효창공원하고 근처에 여기에 신공덕동에 여기가 굉장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노후도가 거의 뭐 90%에 육박합니다.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재개발이 진행되어도 무방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지금 현재 뭐 지역 주민들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나는 좀 더 이제 좀 편한 곳에서 살고 싶어,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는 개발 압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30평대로 가시거나 아니면 신대방 무성 아파트, 1차 아파트 그쪽에다 투자를 하시고 조금 남는 금액을 가지고 여기 신공덕동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얘기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딱 끝냈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요한 거 한 가지, 주변에 다 재개발입니다. 지금 다 구역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이게 청파동 상가도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땅에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집이 다른 집들하고 가격이 똑같았는데 다른 집들은 5억에서 뭐 8억, 9억이 됐다. 근데 내 집만 아직도 5억이다. 그러면 배가 많이 아플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남이 잘 되면 나도 그만큼 잘 되고 싶다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분께서는 제가 드렸는 말씀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두 개의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한 채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마포 삼성 내면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채를 평형대를 낮추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고 제2의 투자로 신공덕동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두 개의 아파트도 비교해 드렸지만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아파트 투자 금액을 조금 낮추고 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함께 고민해 보시고 또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그 봉천동 14구요. 네, 그 매수해서 일시적 2주택이었다가 네, 그 현재 지금은 1주택이고요. 네, 그 6억 정도 자금으로 네. 지금 한참 떨어졌을 때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년 대체주택으로 사는 게 맞을지. 네. 네,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네.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될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를 처분하시고 봉천 14구역에 한 채만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네, 남은 여유 자금을 이거 좀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이게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봉천 14구역을 투자하셨다고 했습니다. 네네. 예, 잘하셨고요. 봉천동은 이제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나고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죠. 네네. 사업 시행 인가만 나면 이제 그 뒤로 또 계속적으로 잘 추진될 거고요.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네, 사업성도 좋은 지역이니까 뭐 그냥 쭉 보유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1주택자 지금 봉천 14구역만 하나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자금이 이제 6억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바닥을 떨어졌을 때 지금 사서 그냥 2주택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그때 이제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게 나으냐, 이게 고민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이 가장 저점이고요. 가장 저점이고 앞으로 조금씩 더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마음이 좀 급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현금을 딱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마음이 급하실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로 새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가지고 6억을 투자해서 6억을 벌었어요. 네. 6억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많이 나간다. 세금으로 뭐 3억 정도 나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6억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비과세 받아가지고 온전히 6억을 다 내 수익으로 가져온다. 이게 제일 좋은 투자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봉천 14구역을 갖고 있고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네. 요 카드가 대체주택이잖아요. 대체주택. 네네. 네. 여기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쯤 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7월 이후? 내년 7월요? 네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요때까지만 좀 기다리세요. 네. 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취득하고 바로 네. 대체주택으로 6억으로 투자해가지고 괜찮은 아파트 아니면 뭐 재개발 지역의 물건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대체주택은 무조건 1년간 거주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네. 예, 취득을 하시면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올리거나 놓으셔야 돼요. 네. 예, 대체주택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시자. 그래서 우리 뒤로 새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예, 좀 더 뭐 상세하게 고민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방송이 아니고 조금 더 찾아오셔가지고 뭐 상담을 받으시는지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논두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조급하게 투자에 대한 마음을 갖지 말고 대체주택이라는 훌륭한 제도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시기 맞춰서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또 하나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831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여유자금을 2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모아주택과 관련된 투자지가 있는데 상봉동과 면목동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역시 요즘에는 좀 모아타운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소장님 도와주실까요? 네, 상목동과 면목동의 모아타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뭐 중랑구 쪽에 모아타운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죠.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뭐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 삐그덕거리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랑구 일대가 제가 예전에 뭐 작년쯤 해가지고 중랑구 일대 좀 유의해서 좀 투자를 하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중랑구 일대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재개발, 공공재개발 재개발이란 재개발은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일반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 공공복합사업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향후에 많이 바뀔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또 단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같이 이렇게 다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들어오는 입주 시점이 다 비슷하게 도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 공급이 많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막 오르기 힘들겠죠. 물론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막 다른 곳들처럼 이렇게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만약에 향후에 재개발이 다 잘 진행되어서 이쪽 일대가 아파트가 다 들어선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이기 때문에 당장 입주할 때 시점에 돼가지고 가격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시면 뉴타운급으로 이렇게 재탄생하는 지역들은 완전히 바뀌는 걸 우리 다 경험 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여기에 주거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교육 환경도 좋아지게 되겠죠. 교육 여건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군도 좋아지고 학군이 좋아지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 찾아오게 되면 가격이 조금 다른 곳들보다 더 상승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시간은 굉장히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2억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만약 저라면 이 중랑구 일대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언제 매도가 돼서 우리 수익이 정확하게 확정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잡아봐자 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로 그냥 투자를 해놓고 놔두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뭔지 아시죠? 입지입니다. 입지. 두 번째 입지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입지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라면 중랑구 쪽에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지역에다가 한 번쯤
범위를 넓혀가지고 살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중랑구 일대에서 계속 거주를 하셔가지고 중랑구만 보고 계셨다. 근데 중랑구로 봤는데 가격이 막 오르는 것 같다.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고 이러니까 막 마음이 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라면 조금 한 템포를 좀 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야를 넓히셔가지고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라면 어디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2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화양동이라고 있습니다. 화양동 건대 쪽에 있어요. 건대 입구역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 바로 건대 입구역은 왜 건대 입구역이죠? 바로 건대가 있으니까 건대 입구역이겠죠. 여담입니다만 이 옛날에 서울대를 찾는다고 서울대 입구역에 내렸는데 서울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대 입구역은 바로 건대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기는 좋다. 장난이고요. 자, 제가 좀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대 입구역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 성수동 있죠. 성수동, 성수 1, 2, 3, 4. 여기가 전략정비지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그 옆에 보면 이 자양사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양사동의 한강변으로 해서 신속통합기에 여기가 신속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우리 자양사동에 여기에 모아타운이 하나 있어요. 모아타운. 여기는 지금 좀 불상사가 있죠. 해제될 위기에 좀 처해 있는데요.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아타운 첫 번째 지정됐던 곳들이 단점이 뭐였냐면 주민들의 동의를 거둬가지고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좀 구역을 지정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최초에는 모아타운을 지정을 할 때 구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그 지역을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조건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그냥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들은 해제가 될 수 있는,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쪽에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임장을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린 지역은 이 지역이 아니고요. 여기 바로 위에 보면 화양동이라고 말씀드렸죠. 화양동에 여기에 지금 이제 모아타운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름이 화양동이라고 있습니다. 화양동. 자, 화양동에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한번 현장을 임장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가시면 이제 모아타운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건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들 찾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뭡니까? 주민들이 모아타운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물건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 화양동을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는 일단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아래쪽이 넘어가면 어딥니까? 청담이죠. 청담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광진구 자양동 일대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이 일대가 입지는 좋기로 소문이 난 곳이죠. 그리고 바로 위에 화양동. 여기는 제가 여담입니다만 왜 주민들이 추진을 하시게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엄청 비싸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계획이 선정이 됐죠. 그리고 자양사동의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죠. 예전에 땅값들이 다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주민들이 계시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옆집은 가격이 배로 올랐대. 원래 4억이었는데 8억이 됐대. 9억이 됐대. 막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니까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겠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도 우리 협심해서 우리도 여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만큼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는데 신청을 하면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거의 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모아타운이 지정이 돼가지고 중랑구 쪽에도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피가 많이 붙어가지고 비싼 거잖아요. 2억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가 없는 지역에다가 일단 먼저 한번 1차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입지라 그랬습니다. 모아타운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여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집값이 잘 안 내려가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를 주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서 향후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다,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뜁니다. 여기 자양동 일대에 후보지로 선정된 것들을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추이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침수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또 태풍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침수가 제일 문제예요. 침수가. 그래서 침수가 반지하 주택이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지역들을 재난재해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많이 진행시켜 주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 입지, 두 번째 현장에 가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저라면 중랑구보다는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꼭 한번 임장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던 지역보다 조금 더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화양동을 추천드렸으니까 한번 임장도 다녀오시고 그 안에 여기에 투자해보면 좋겠는데라는 생각 드신다면 결정하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볼 텐데요. 뒷번호 393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유 자금을 5천만 원 보유하고 있는데 5천만 원으로도 서울 일대에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저희 방송 많이 보시면서 항상 1억대, 2억대 이런 질문들을 보시고 5천만 원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소장님 도움 주실까요? 네, 5천만 원 투자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서울 지역에다가 5천 원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왜냐 다들 아파트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울은 재개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시장이 뭡니까? 이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을 아파트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비싸긴 하겠지만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들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가격이 비싸지가 않죠. 물론 서울이기 때문에 재개발 빌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방의 뭐 중소도시 이런 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 뭐 지금 현재 광역시급에서도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아파트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들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마음고생이 거의 한 5년 이상 마음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청자분께서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요것밖에 안 되긴 하지만 서울을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서울을 보시는데 먼저 제가 조금 전 방송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입지. 자, 입지가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서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제가 뭐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웃을 지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서울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 투자를 하기에 입지가 그 서울 안에서도 노른자의 땅을 입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재개발 구역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재개발이 진행되는 뭐 예정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뭐 한 2억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역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지역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황금 거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진 않죠, 솔직히. 찾아보면 있습니다. 간혹가다 눈에 띄는 곳이거든요. 자, 제가 오늘 그런 지역을 한 군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천만 원으로 서울에 그것도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은 예스입니다. 예스이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을 이렇게 한번 그냥 러프하게 처음 시작을 좀 할게요. 서울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서울에서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살기를 원하는 지역. 뭐 갑자기 압구정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반을 딱 나눠가지고 반을 나눴을 때 이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강남을 남쪽을 좋아합니다. 제비도 남쪽을 좋아하죠. 남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순차적으로 나눌 때 투자해서 순차적으로 나눌 때 먼저 강북을 한번 제외를 하자고요. 그리고 남쪽을 강남을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것이 당연히 강남구고 서초구고 송파구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뻗어나가겠죠. 주변으로 뻗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지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입지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가 강남구고요. 서초구고요. 송파구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강동구죠. 강동구도 이미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아파트 일대의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서울의 중심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동작구가 있고요. 그 옆에 관악구가 있습니다. 관악구가. 자, 물론 이 강남 쪽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관악구보다는 동작구가 더 비쌀 겁니다. 근데 동작구는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올랐죠. 올랐다 보니까 5천만 원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만 옆으로 가자고요. 관악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관악구 쪽으로 가서 자, 지하철 노선이 서울에서 가장 원하는 지하철 노선이 뭘까요? 물론 뭐 2호선, 뭐 9호선, 뭐 여러 가지 3호선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긴 할 겁니다만은 일단 가장 좋은 노선은 2호선입니다. 2호선이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호선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아무 아파트나 사더라도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2호선이 좋은 노선이죠. 그래서 2호선을 한번 볼 건데요. 2호선을 쭉 보니까 여기 봉천역, 아까 제가 서울대 입구역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입구역은 서울대하고 뭡니다. 자, 여기 봉천역에
봉천역을 한번 보시자고요. 봉천역을 보시는데 이 봉천역 가까이에 바로 앞에 모아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전에는 투자를 할 때 뭐 한 5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억 5천은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할 수가 없죠. 제외입니다. 제외인데 잠깐 위쪽에 보시면 봉천역에서 조금 걷기는 하셔야 됩니다. 걷기는 하셔야 되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 여기에 국회단지라고 있습니다. 국회단지라고 있는데 여기 국회단지가 지금 현재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장점이 뭐냐, 물론 입지는 지하철역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지하철역은 대부분 10분에서 15분이면 다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걸어가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하철역이 뭐 초역세권은 아니더라도 크게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한 가지 경사가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경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마을버스가 여기에 마을버스가 약 한 3분에 한 대꼴로 이렇게 자주 지나다니는 편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차치를 하고요. 뭐 마을버스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국회단지가 여기 보시면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참 제가 투자하기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 재개발이나 이런 모아타운도 만약 재개발이 하나죠, 일종인데 이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비업체가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비업체에서 설계도 떠주고 또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정비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그냥 100% 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 추진이에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 관악구가 있거든요. 관악구청하고 제가 좀 글씨가 악필이죠. 구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구역계를 선정을 하고 구역계도 다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구청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청의 도움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연히 구청에서도 여기를 모아타운으로 많이 밀어준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반지하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지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지하가 많다 보니까 구청에서 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맨날 비가 오면 침수가 막 돼버리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구하는데 비용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재개발을 시켜서 좀 더 변모해서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바꿔주고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제가 몇 번 살펴봤는데요. 주민들이 모여서 동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30% 이상, 뭐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의서를 가지고 관악구청에다 제출을 했고 관악구청에서 이제 설명회를 예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5천만 원으로도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잘 찾으셔가지고 투자를 해놓으시면, 물론 그렇습니다. 5천만 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꽤 좋은 컨디션의 주택은 취득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신다면 그 중에서도 좀 보석 같은 주택들이 있겠죠. 그런 주택을 잘 선택해서 취득을 하시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해주시면, 요즘에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가격이 많이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추진됐다 해서 뭐 구역으로 선정됐다 해서 뭐 당장 팔아야지, 이런 건 절대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최소한 한 10년은 보유하겠다. 내가 아파트가 되면 그때 한번 뭐 매도를 할지 아니면 더 거주를 할지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여기 꼭 한번 봉천동에 있는 국회단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다가 투자를 적은 자금이라면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부동산 투자에서 특히나 서울에서 이제는 5천만 원은 소액 중에서도 초소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지역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린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눈 크게 뜨고 찾아보면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지역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거기서도 여기가 좀 투자처가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 말씀 주신 곳이 이곳인가 라는 생각 드신다면 꼭 계약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덥지만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